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 한도 대표입니다. 어, 요즘에 바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최근에 몇몇 종목들의 메이저급들의 수급, 투신이라던가, 여기서 좀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바이오 쪽에 좀 매수 들어오는지. 근데, 옛날만큼의 어떤 그런 상승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월 달에 또 매년 한 번씩 오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13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계속 비대면으로 해왔다가 이번에 이제 약간 좀 대면과 비대면을 좀 나눠서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을 해서 하는 업체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의 어떤 수급들을 좀 분석해드리는 그리고 어떤 기술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 한때는요. 정말 여기서 대박이 많이 터졌죠. 그 대박이 터졌던 뭐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어 예전에 유한양행이라던가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정말 조 단위의 잭팟을 터뜨렸어요. 기술 수출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점점 이 상승폭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뭐 큰 상승은 일단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983년도에 좀 작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걸 이제 2003년도에 JP모건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행사가 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임상 결과도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행사 참여를 해서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저 수급이 좋은 종목들 좀 모아봤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참여하는 기업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맵신이에요. 대면으로 갑니다. 초청을 받아서 가는 업체가 되겠고요. 이 파맵신은 예전부터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 뭐 진출했던 기업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올린베시맙이라는 이 약물하고 후보물질하고 키트루다, 키트루다. 뭐 면역 세포 치료제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매출 높은 기업이 키트루다다 보니까 키트루다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키트루다와 병영 투여를 해서 좀 효능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항암제 PMC 309, 안 질환 치료제 PMC 403 연구 현황을 일단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게 되면은 뭐 딱히 그렇게 메이저급들의 세력이 들어온 것이 포착되지 않고 있죠. 뭐 투신이라던가 이쪽에서 또 연기금이라던가 이쪽에서 뭐 기관 쪽에서 일단 매수는 없는 그런 관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네오 이문텍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제넥신이 이 네오 이문텍에다가 이 T세포 증폭, 이 T세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이 네오 이문텍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NTI7이라는 이 후보 물질인데요. 이건 이제 T세포 증폭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키트루다와 병영 투여에 대한 효과 그거를 이제 발표할 거 전망이 되고요. 특히 네오이문텍은 또 면역 감문 억제제 전문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면역 감문 억제제는 뭐 한때 제가 많이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네오이문텍을 보게 되면은 역시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투신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쪽에서 이제 투신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굵직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수급이 썩 좋진 않은 그런 과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절염, 소염 진통제하고요. 스포박테리아 박멸, 신개념 항생제의 임상 진행 사항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관절염 소염 진통제는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박멸 항생제는 임상 2상입니다. 근데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이쪽 부분에서는 최근에 크게 시장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참여를 하지만 그렇게 큰 매력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기관들의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릭스 요 기업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좀 RNA 관련 종목으로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그 이후 주가가 이제 200%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올릭스 같은 경우는 건성 항방변성, 즉 이 업체는 RNA 간섭 치료제의 국내 최강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MQ렉스라는. 그래서 이 MQ렉스라는 업체가 바로 mRNA 백신 플랫폼을 내년에 일상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좀 발표될 걸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 설명이라든가 하게 될 텐데요. 이 mRNA는 지금 뉴클레오티드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이 MQ렉스가 해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좀 소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비대 흉터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올릭스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성 항방변성 치료 부분까지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근데 여기 보면 어떨까요? 앞에 봤던 바이오와는 좀 다르게 투신 그리고 연기금 보험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죠. 아무래도 뻘겋게 좀 매수가 좀 입질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그래도 수급이 좀 좋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드팩토라는 기업은요. 벡토서팁이라는 매드팩토는 대표적인 면역 감물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TGF 베타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약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토서닙 같은 경우는 임핀지라는 이 약하고 병용 투여를 해서요. 임상 2상 결과가 이제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수급에서 뭐 강력한 매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투신 쪽에서 약간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 원래 이 업체는 BBB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또 뭐 한때 이제 우리 뇌종양이라던가 우리 이제 그 치매 또는 파킨슨병 이런 것들을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이렇게 좀 개발하고 있는 거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혈액 뇌관문 투과율을 높이는 이중항체 플랫폼 요거를 지금 현재 소개를 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를 보게 되면은 좀 상반돼요. 이쪽이 같이 매수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팔지 말아야 되는데 매수한 만큼 매도를 한다는 소리죠. 때문에 ABL 바이오도 또 화끈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위에 있는 종목까지는 앞에 있는 종목까지는 이번에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된 기업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죠. 우리 알테오젠은 한때 바이오에 정말 큰 바람을 불어일으켰던 종목이기도 하죠. 우리 피하 주사형 기술, 우리 이 연어의 어떤 그 생식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맞을 수 있게끔 그 플랫폼을 개발한 업체거든요. 이게 뭐 한때 이슈가 되면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IND를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좋은 기업들은 기관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기관들이 빨갛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수급이 상당히 좋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이 업체는 일단 참여를 합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 기업이고요. 이 업체도 ADC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ADC 링커 기술 기반의 고형암, 혈액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레고캠 바이오도 충분히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요. 아무래도 이런 애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바이오를 중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팜, 좀 mRNA 원료, 백신 원료의 가장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백신도 3차 부스터샷 맞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팜이 최근에 보면 이제 역시 기관과 투신권에서 좀 안정적인 그런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를 할 듯한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코텍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비소폐소성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얀센하고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했던 거고요. 일명 이제 레이저 트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기술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런닝 계속 로열티와 런닝을 계속 받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임상 3상 그러니까 얀센하고 유한양행이 레이저 트닙에 대해서 임상 3상을 들어가게 됐을 때 병용티오로요. 야, 그러면은 오스코텍은 충분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혈병 치료제 일상도 진행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신권에서 5일째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기관들의 수급 메이저급들이 좀 건드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많이 빠진 종목들이 한 번씩은 반등을 주는데요. 그때 대장을 하는 업체들이 누군가를 본다라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 올릴 때는 기관들, 특히 투신권에서 들어오는 종목들 그럼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투신권에서 들어온 바이오 전체를 봤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 보여드렸던 거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달까지는 1월 달 초반까지, 1월 말까지가 아니라 주식은 원래 기대감으로 가져왔다가 현실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1월 초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투신이라든가 또 새롭게 지금 팔고 있지만 투신권이나 이런 쪽에서 갑자기 큰 물량이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요 바이오 관련 오랜만에 좀 우리가 좀 잊고 있는 참 힘들었던 그 바이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좀 아쉽게도 바이오는 이미 실망을 좀 많이 안겨다 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장주가 못 가기 때문에 뭐 큰 상승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바이오가 올라가기 위해선 일단 우리가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상장 그 거래 정지가 돼 있죠. 최근에 좀 좋은 내용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시 상장이 재개되거나 그리고 미국에서 뭐 임상 3상이 제대로 통과를 하거나 또는 신라젠도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신라젠이 거래가 다시 재개된다던가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다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바이오가 아주 예전처럼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이럴 그런 분위기는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월 달까지만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